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 우구데이 칸의 유럽 원정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그 과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다 설명란에 있는 그 두 가지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 뇌피셜일 경우에는 뇌피셜이라고 밝히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구데이 칸의 인베이전 오브 유럽 원정입니다. 침입입니다. 1236년부터 1242년까지 대략 6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1227년에 칭기스칸이 죽고 2년 뒤인 1229년에 우구데이가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원정이 1236년도에 시작되니까 약 6년 만에, 즉위 6년 만에 유럽 원정을 결정한 겁니다. 우구데이가 유럽 원정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제국의 많은 도시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약탈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쿠릴타이가 열렸던 카라코룸이고요. 이 쿠릴타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가보지 못했던 인도를 가자, 아니다, 돈이 제일 많은 남송을 가자,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서 바그다드를 없애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때 수베데이가 우리가 갈 곳은 이쪽 남쪽이 아니라 유럽 원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럽 원정이 결정이 됩니다. 수베데이의 제국 내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그 수베데이가 왜 유럽 원정을 주장했냐 하면 이거는 좀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그 쿠릴타이 14, 15년 전쯤에 칭기스칸이 중앙아시아의 화레즘을 침공했을 때 칭기스칸의 명령으로 수베데이가 제베랑 같이 화레즘에 도망친 샤를 추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격했는데요. 실제로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에 나와 있는 행로입니다. 추격을 하다가 카스피의 남쪽 어딘가에서 화레즘 샤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초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수베데이가 이왕 간 김에 돌아오지 않고 서쪽을 더 정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 카프카스를 넘어서 러시아 일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쪽 카프카스 북쪽에 있었던 그루지아를 먼저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독교 세력이죠. 그래서 이 그루지아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후에 러시아를 초토화시키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베데이는 이번에도 그 14, 15년 전처럼 러시아 원정을 떠나면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러시아 원정을 하면서 남송 원정도 같이 하잖아요. 왜 그 송나라까지 공격하면서 전선을 이중화했냐 하면 잭 웨더포드의 주장에 따르면 우구데이랑 수베데이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베데이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은 이 주치 가문이었던 거죠. 주치 가문이 이 수베데이가 쳐부셨던 요 러시아 볼가강 일대의 땅을 분봉받았기 때문에 친해진 겁니다. 요 표로 보면요, 그 녹색이 데칸인데요. 당시 칭기스칸의 손자들 중에서 주치의 아들인 바투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바투가 이 우구데이가 죽고 난 다음에 차기 데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던 상황이었습니다. 우구데이로서는 바투는 자기 아들도 아닌데 공을 세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구데이는 유럽 원정을 반대하고 송나라 원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송나라 원정에는 자기 아들들을 보내고 유럽 원정에는 바투칸을 지휘관으로 하고 수베데이를 참모로 해서 출전시키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구데이 데칸도 초반에는 주치 가문을 완벽히 누를 정도는 아니었구나,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원정을 보면요, 1235년에 쿠릴타이가 있고 이드메인 1236년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1년 동안 뭘 했냐 하면 바로 몽골은 정찰을 했던 겁니다. 정찰대가 미리 적당한 목초지나 수원지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에 풀을 먹일 그 목초지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찾아도 적당한 곳이 없다 하면 그때는 원정 예정 지역에 있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나 이런 마을을
아무데나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뭐 농장도 상관없고요, 마을이든 뭐든 다 불태워버리고 돌아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냥 불태워버리죠.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태워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서는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 자리에 풀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몽골 본대가 도착할 때쯤이 되면 여기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목초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몽골이 이 베이스 캠프로 설정한 곳이 요 볼가강 일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36년도의 봄에 본대가 몽골군 5만이 출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맹군 10만까지 중간에 이 우랄산맥 여기 일대에서 합류하면서 전체 15만 대군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 바로 우랄강, 여기가 우랄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볼가강인데요. 이 볼가강 일대에 있었던 이 불가르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불가르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요 남쪽에 있었던 킵차크, 이쪽 애들은 이제 투르크 애들이죠. 킵차크도 같이 공격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격을 동시에 했냐라고 하면 둘 이상의 전선을 두면서, 물론 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를 원조하지 못하게, 지원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을 도와주러 갔는데 여기가 이제 가짜 공격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면 이쪽이 금방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몽골이 공격을 하면 옆 도시가 약탈을 당하고 있어도 함부로 원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잭 웨더포드의 책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1236년에 불가르와 이 킵차크를 무너뜨린 후에는 더 서쪽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쪽 일대에서 1237년 12월까지 1년 넘게 정비하면서 대기합니다. 요 볼가강 일대를 베이스 캠프로 선택한 거죠, 몽골군이. 왜냐하면 이 볼가강 일대가 말을 풀먹일 목초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원지, 이제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게다가 볼가강은 물살도 셌죠. 그래서 자연 해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러시아 공국 쪽에서 이제 반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넘어오려고 해도 볼가강 자연 해자에 맞춰서 넘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정비를 하다가 1237년도부터 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 일대입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일대를 이듬해 4월까지 1238년 4월까지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초토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다 성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성들이 있었던 곳이어서 공성전을 해야 했거든요. 어떻게 공격을 했냐라고 하면 이것도 잭 웨더포드 책에 다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1237년도 12월 달에 처음 친 곳이 말리아진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성에 먼저 공식 사절을 보냅니다. 항복하고 세패를 바쳐라. 그러면 종교도 유지하게 해주고 권력도 유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니넨 죽는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항복을 했을까요? 대부분은 항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성전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공성전에는 먼저 병사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몽골 제국의 속국에서 끌고 온 일꾼들에게 나무를 벤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성벽 바깥에 둘러싸게 만들어서 이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성을 고립시키죠. 그러면 이 지원병은 물론이고 식량이나 기타 물자를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갇혀있는,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몽골군이 그 담벼락 위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뱅글뱅글 돌다가 일순간 갑자기 공성, 투석기를 이용해서 퍼부어 되는 거죠. 뭐 불을 붙일 수 있는 소위탄이나 뭐 악취를 풍기는 연막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퍼부어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기가 나고 또 악취까지 나니까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몽골군이 얘네들은 드래곤, 용까지 훈련시켜서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는 정도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스크바 일대를 1238년 4월 달까지
몽땅 다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요 이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다는 내용은 그 아틀라스 중앙 유라시아에 있는 내용인데, 요 지도는 지금 여기서 바로 여기로 내려간 거, 흑해 북쪽으로 내려간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자료마다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만 인지하면 되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에 풀도 먹여야 되고 이제 목초지가 풍부한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쉬고 정비를 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쉬었거든요. 그리고 1240년 가을쯤에 그러면 다음 원정지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 바로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로 갑니다. 여기 키예프. 이 키예프 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무너뜨린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금방 무너지고요.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키예프까지 함락되면서 사실상 이 1240년에 이 동부 유럽은 거의 다 전멸했다라고, 몽골 제국이 다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 대상은 자연스럽게 중부 유럽이 되겠죠. 이 중부 유럽은 이때 엄청난 공포에 이미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베데이가 다시 정찰대를 쇽쇽 보내는 거죠. 이 헝가리랑 이 독일, 그 폴란드 일대로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정찰을 끝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루트로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 본대는 남쪽에 있는 헝가리 초원 쪽으로 보내고요. 약 5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만 정도를 이 폴란드, 독일 이쪽 신성로마 제국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두 가지 부대를 보냅니다. 요것도 똑같은 거죠. 이쪽에 러시아를 처음에 공격했을 때랑 비슷한 방법입니다. 서로 원조를 하지 못하게 두 군데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이쪽은 2만, 이쪽은 5만이죠. 그래서 먼저 전투가 벌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1241년도 4월 9일에 먼저 이 폴란드와 그 신성로마 제국의 접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레그니차에서 전투가 먼저 벌어집니다. 그 레그니차 평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평원이니까 당연히 망구다이 전술을 펼쳤습니다. 유럽이 공포에 떨고 있다가 몽골이 보니까 금방금방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겠네 하고 쫓아가다가 레그니차 평원에서 당하게 되는 거죠. 몽골은 이쪽에서 전투를 펼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탈, 이곳저곳을 약탈하고 도망 다니다가 여기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전투를 펼쳐서 요때 그 기사 연합단들이 출전을 했거든요. 이제 뭐 신성로마 제국에 있는 또 뭐 멀리 있는 프랑스에 있는 기사들까지 다 몰려와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약 3만이 덤볐는데 한 2만 5천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이틀 후에 여기 이제 헝가리 초원인데 여기 보시면 모히라고 있습니다. 이 모히 평원에서 또 모히 전투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몽골군이 이쪽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니까 헝가리 기사들이 이제 쫓아왔겠죠. 도망치다가 이쪽 모히 평원에서 도망을 멈추고 전투를 펼쳐서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여기는 더 많이 죽죠. 그래서 유럽 쪽 기록에 따르면 레그니차 전투랑 이 모히 전투를 다 합쳐서 약 10만 명의 유럽 기사단이 다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인 전투는 이 모히 전투고요. 이미 모히 평원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도 전략을 다 세워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유럽 기사단들은 그 몽골군의 각본대로 이제 짜여져서 그 각본 안에 들어왔다가 패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성전뿐만 아니라 이 평지에서의 싸움도 그 유럽이 몽골군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유럽의 붕괴가, 중세 유럽이 붕괴되는, 그러니까 중세 유럽 뭐 기사, 나이트로 대변되는 이 중세 유럽이 무너지는 그 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1241년에 있었던 레그니차 전투 그리고 모히 전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이 다 먹혔는데 몽골은 왜 이쪽 지도가 잘렸지만 이탈리아 있고 이제 뭐 신성로마 제국이 있고 프랑스 있겠죠. 왜 서유럽으로 가지 않고 요 남쪽으로 갔냐라고 하면요. 요때 이 모히 전투가 끝나고 나서 헝가리의 왕이었던 벨라 4세가 이쪽으로 도망칩니다. 아드리아해 쪽으로 이렇게 도망치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이 헝가리 왕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서유럽에는 먹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비잔티움이 있죠. 당시에 1241년 정도면 이 콘스탄티노플이 제4차 십자군 원정에 의해서 무너졌던 때거든요. 그래서 라틴 제국이 있었던 이 지리멸렬한 때고요. 뭐 비잔티움 제국은 니케아 제국 등으로 분열되어서 있었던 힘겨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나갔으면 치고 지나갔으면은 뭐 당연히 무너뜨렸을 텐데 이때 우구데이가 사망하기 때문에 여기는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다시 초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유럽으로 가지 않았던 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는 제 네피셜입니다. 아직 그 책에 나온 서유럽을 원정을 가지 않은 이유를 밝힌 책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먹을 게 없는 것, 비잔티움보다 먹을 게 없는 것에 더해서 이 서쪽이 공격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유럽이 워낙 그 강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고요. 그 망구다이를 펼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숲도 많죠. 게다가 숲도 많고 뭐 알프스 같은 대형 산맥들도 막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 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성전을 하려면 일꾼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데려오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일단 공격 대상은 아니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피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칭기스칸 사후에 몽골이 어떻게 유럽을 헤집어 놨는지 한번 그 잭 웨더포드의 책과 아틀라스 중앙 유라시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